안녕하세요. 중공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1년 전 그 최고 수준으로 거의 회복한 그런 상태입니다. 과연 이것이 성공할지,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중공 붕괴를 더 가속화시키게 될 거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양책의 배경, 내용, 실패하는 근거, 앞으로의 전망,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그 부양책의 배경, 한마디로 이런 거죠. 경제가 어렵다, 망가지고 있다, 이걸 다 느끼고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죠. 2018년 1년 전 1월 30일자 보도를 보면요. 그때 그 중공기업과 은행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부 그 조달한 빚의 잔액, 채권 발행 잔액이 4조 달러인데, 그 당시 5년 내에 만기가 도래할 빚이 2조 7천억 달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18년도에 4,090억 불, 2019년도에 6,200억 불 대략, 2020년도에 6,640억 불 이 정도. 그런데요, 이게 가만히 보면 산 넘어 산이잖아요. 산 넘어 태산이고 겁나잖아요. 이게 부채 시한폭탄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력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대대적인 디레버리징, 부채 감축이라고 그러죠. 빗줄이라. 하여튼 이거 오지게 했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그렇게 1년을 연락에 살았거든요. 2018년도에. 근데 결과가 어떠냐? 중요합니다. 작년에 디폴트가 20조 원이 났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전 4년치 합계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도난 것 중에 90%가 민영기업입니다. 힘 없는 것들부터 차례로 다 주고 나갔습니다. 근데 2018년도 그 만기 도래액이 4,090억이고 2019년도에는 6,200억 더 많습니다. 2020년에는 더 많고요. 그게 산 넘어 태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올해는 2019년은 끔찍하다 이겁니다. 내년은 더 어떻습니까? 완전 생지옥이 되겠죠. 이게 중공의 꼬라지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할 때 찍소리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갑자기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정책이 180도 바뀌어서 부랴부랴 그냥 부양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부양책의 그 내용이 뭐냐? 얘들 한마디로 강대한 국내 소비 시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은 화려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10년 전 금융위기 때 얘들이 푼 돈이 4조 위안이었는데 이 4조 위안의 돈이 그 당시 GDP의 13%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그때는 성공했습니다. 그때는 성공했는데 지금은 왜 실패하느냐? 나중에 설명합니다. 이번에 4조 6천억 위안입니다. 근데 그동안 경제 규모가 더 커졌으니까 지금은 GDP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부채 시한폭탄이 지금 막 터져서 문제인데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한다는 겁니까? 돈 조달을 또 빚내겠다는 겁니다. 지방채 발행하고 감시한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늘려서요. 철도, 도로, 수로 등 인프라 투자하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라는 것들이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혁신은 기업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보조금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10년 전 금융위기 때 2구 환신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약간 금방 냉장고 망가져도 돌아가면 안 바꾸잖아요. 특히 중국 사람들 더 심하죠. 안 바꾸잖아. 끝까지 사용하죠. 아예 안 돌아가야지 새로 겨우 바꿀까 말까 하죠. 보통 냉장고 저희도 그러네요. 보니까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잘 돌아가니까 그냥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것으로 바꾸면 돈 준다는 거예요. 보조금 준다는 거예요. 자동차 가전을 하향시킨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차 사고 냉장고 사고 에어컨 사고 텔레비 사서 쓰라는 겁니다. 네.
내용이 이런 것들인데, 자, 이제부터 이런 부양책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정말 곰곰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GDP 모형을 갖고 시작합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모형은 세계 공통의 언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이해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국민소득 Y equal 수식입니다. 그죠? consumption C 더하기 investment I 더하기 government 마이너스 T tax 괄호하고 더하기 X export M import. 그러니까 국민소득 Y라는 것은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와 정부 지출, 이게 내수 부분이고요. 세 가지가 더하기 해외 부분 순수출,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이 모형은 다들 이제 동의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국민소득 또는 생산 함수, 이것은 노동과 자본의 함수라는 거죠. Y는 function LK, 뭐 이렇게 아주 초보적인 모형입니다. 이게 생산 함수에서 생산 요소의 기술,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 외에 기술을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견해들도 있죠. 예, 그럴듯해 보이는데 지금은 기술 혁신 시대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자본의 기술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냥 간편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기술도 함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본이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기술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요. 중공의 성장 모델 매우 단순합니다. 빚내서 기업 투자를 늘린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구멍가게 시절에는요. 실업자는 넘치고 돈은 부족하니 돈만 투입하면 그냥 쑥쑥 큽니다. 눈부시게 자랍니다. 처음에는 자본의 한계 생산은 체정하죠. 초반에는. 임계점 지나면 체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논리측이고 경험측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고 경험적으로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에는요. 허접한 한물간 기술도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네. 그런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 필요한 돈도 점점 더 많아지고요. 예. 기술도 점점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는 곳. 여기에는 이제 기술이 계속 혁신이 되어줘야지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 오잖아요.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기술에 점점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공짜 또는 싸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중공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적인 모델이 기술은 훔치고 강탈해서 아주 값싸게 조달하고요. 노동 조건이나 환경 조건 아주 열악하죠. 그래서 아주 값싸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팔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보조금 믿고 덤핑 치는 거죠. 그럼 얼마든지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더 이상 되질 않습니다. 빚내서 투자를 한 건데 빚은 뭡니까? 이 고정부채 아닙니까? 픽스드 라이빌리티. 투자는 불확실한 장래 수입입니다. 투자를 하면 당장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장래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얼마가 들어올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원금의 이자, 운영비용 이거 벌어야지 현상 유지가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빚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 끼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품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의 다른 부분이 다 이렇게 발전하면은 레벨업 또 레벨업 발전하면은 결과적으로 부동산도 재평가되는 것이죠. 이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채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투자 원금 대비 엄청난 수익 얻는 거죠. 이거 이제 다 성장기에 가능한데 문제는 성장이 둔화되거나 이게 이런 시기에 부동산에 지나치게 몰려 있으면 말이죠. 이건 완전 폭탄 돌리기죠. 누군가가 더 많은 부채를 동원해서 사주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소유자는 빚에 눌려서 폭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부채의 상당 부분은 거품으로 평가된다는 거죠. 이게 다 털어버리면은 경제 규모가 쪼그라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부채를 털어버릴지 그게 바로 이제 디레버리징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디레버리징 정책, 부채 감축 정책이 맞습니다. 틀 건 틀고 경제 규모를 쪼그라든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GDP 공식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T 더하기 X-M 이 식에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2019년 2월 중공의 수출이 무려 20.7% 감소했습니다. 수출 막힌다 그러잖아요. 계속 얘기를 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춘제, 그러니까 설 연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지난 12월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다가 1월 찔끔 회복됐습니다. 그러다가 2월에 또 폭삭했습니다. 자, 무역 전쟁의 효과는 지금부터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겠죠. 극명하게 나타나겠죠. 따라서 수출이 감소하거나 늘더라도 찔끔 늘지 과거처럼 크게 늘 수 없습니다. 중공은요, 수출이 과거처럼 팍팍 늘어줘야지, 즉 해외에서 중공 물건을 많이 사줘야지 이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남는 것은 X는 안 되고요. 해외 부분은 안 되고요. 남는 것은 CIG, 내수뿐입니다. 그런데 부채 시한폭탄이 마구 터져서 다 지금 기업들이 나자빠지고 있는데 기업이 빚내서 투자 더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I 날라갔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내수뿐인데요. 남는 것은 민간 소비죠, 민간 소비. 자, 늘 이제 중공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죠. 14억 인구, 세계 최대 소비 시장, 뻥입니다. 뻥. 확실한 뻥입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봐서 이 민간 소비 규모 대략 일본 수준으로 봐주면 아주 잘 봐준 거 아닙니까? 이게 냉철한 판단이겠죠. 대부분은 끼니 걱정하는 거지들입니다. 민간 소비는요, 이미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가질 거 다 가지고 있고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습니다. 능력 없는 자들, 즉 돈 없는 자들,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소득이 없어서, 그죠?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돈, 이게 소득이잖아요. 이게 있어야 소비가 지속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민간 소비 이거 자생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걸로 부양 못 시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자 보십시오. 공식에서 Y는 C, I, G, X에서요. X 맨 먼저 날라갔고요. I 날라갔고요. C 날라갔고요. 남는 것은 G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부 지출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G-T. 여기서 T는 텍스고요. G는 정부 지출이고요. 그러니까 수단이 이것뿐입니다. 중공, 악몽, 서글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양책이라고 들고 나온 게요. 냉정하게 딱 얘기하면은 세금 줄이고요. 즉 감세 정책입니다. G 늘리고 정부 지출 늘리고 이겁니다. 그런데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요. 세금 안 늘리면은 빚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늘린다 이겁니다. 빚 때문에 망해가는데 또 빚내서 숨 좀 더 쉬자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자, 이거 100% 실패합니다. 더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 정부 지출을 늘려서 철도, 도로, 수로, 즉 인프라 투자 늘린다는데 지금 현재 이 경제 규모에서 이 경제 상황에서 중공의 경제 상황에서 인프라가 부족한가요? 지금도 과잉 아닌가요? 인프라 부족해서 경제가 안 돌아갑니까? 지금까지 인프라 투자에 투입된 부채의 원리금 상환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빚내서 인프라 투자한다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서 인프라 이용자가 늘어서 이 수입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야 투자를 하죠. 이게 경제성 평가 기본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예타 예비적 타당성 문제죠. 이거 지금 또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돈 없는 사람들, 농촌이나 도시 빈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보조금 줘서 물건 사라는 건데 이것은 이 본질은 이전 소득이죠. 이전 소득. 이거는 지속 가능한 소득이 아니잖아요.
마치 서울시가 구직 청년들에게 뭐 매월 50만 원인가? 이거 주는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항상소득이 아니죠. 엄밀하게 보조금의 출처는 또 다른 빚입니다. 결국 빚내서 소비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코 지속 불가능합니다. 중공의 문제는 지금 이 문제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구멍가게 시절에는 돈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때는 돈이 문제였죠.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품을 걷어내고 퇴출시킬 거는 퇴출시켜버려야 합니다. 가령 어떤 기업이 자산 1000, 부채 990 이런 상태라면은 파산시켜버리고요. 그러면 기업은 소멸되죠. 자산 10이 됩니다. 100분의 1로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공 GDP가 미국의 뭐 65%다 이렇게 뻥치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거품 걷어낼 건 걷어내버리고, 뭐, 가정 뭐 GDP 반으로 쪼그라들든지 그렇게 해서 내실을 다진 다음에 새로 시작을 해야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그 남은 자들이 다시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품을 더 키우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가만히 한번 씹어보면 말이죠. 씹어본다는 게 생각을 많이 해본다는 겁니다. 뭐, 중공을 특별하게 뭐 미워하고 욕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씹어본다는 거예요. 생각해본다는 겁니다. 네. 빚내서 3개의 큰 공장을 마구 지었습니다. 3개의 공장. 그것도 크게 막 지었습니다. 빚내서 그냥 뭐, 그러니까 유령 도시도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큰 공장을 마구 지어 놨는데 수출이 딱 막힌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팔 곳이 없습니다. 공장이 스톱되고 근로자는 실직합니다. 그래서 공장 돌리는데 보조금 주, 물건 소비시키는데 보조금 주, 그리고 보조금은 빚내고, 이건 미친 짓이죠.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중공 모델이 성공하려면 말이죠. 투입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익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익이라는 것은 모든 비용을 감당을 하고 뭐가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비용이라는 게 이자, 감가상각, 운영비, 일체의 비용 제하고도 이익이 나야지 지속 가능합니다. 누가 중공에게 돈을 지불합니까? 결국 소비자 아닙니까? 누가 소비자입니까? 미국 등 서방 부자들입니다. 여기에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막힌다는 겁니다. 2009년 금융위기 때 중공이 빚내서 소비 진작 한게 성공했던 것은 그때는 미국 등 서방이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살았고 지금은 죽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얘들 말이죠. 강대한 국내 소비시장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양책 발표하면서. 진짜 말은 거창하고 뻥은 황홀합니다만은, 그리고 그 HSBC라고, 그 홍콩 상하이 계통 그 투자은행 아닙니까? 여기서 완전히 바람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중공 GDP 바닥 쳤고 금년에 최소 6.6% 치솟아 오를 거다. 이렇게 지금 뻥을, 그 발음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반대일 것 같습니다. 얘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셀프 서스테인드 리커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그 리포트를 냈거든요. 스스로 지속 가능하다고 천만에요. 자력갱생 좋아하다가 거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this time is very different. 이번에는 다르대요. 왜냐하면은 아까 표도 한번 보셨겠지만은 과거에 이런 식으로 2번 크게 부양시켰다가 엄청나게 꼬라박았거든요. 2번 큰 슬라이딩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요, 미국이 조지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DB는 6.3% 금년도 그 전공 GDP 성장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다 뭐 의미 없죠. 문제는 트럼프가 얼마로 조질지 트럼프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한테 한번 물어보죠. 지금 시장 차단하고 있잖아요. 관세 장벽 세워서.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기술도 차단하고 있잖아요. 중국한테 기술 못 간다고요. 게다가 핵심 장비 이런 것도 팔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불가능하죠. 반도체 굴게 한다고 지랄하다가 지금 완전히 다 꼬라박았잖아요. 꽝 돼버렸잖아.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서요. 지금 어느 여기까지 나오냐 하면요. 그러니까 대중공 사이버 동맹법 이런 거를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지금 발의할 예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 무역 전쟁이 지금은 미국이 이제 혼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동맹들하고 협공으로 발전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아주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이런 겁니다. 차이콤 리스크라고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차이콤이라는 것은 차이나 커뮤니스트, 중국 공산당. 예? 그러니까 중공과 경제적으로 엮인 정도에 따라서 중공이 패망할 때 초래할 부정적 효과. 이걸 저는 차이콤 리스크라고 아주 넓게 한번 정의를 내린 다음에요.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공을 얘기할 때 세 마리 회색 콧불소가 어슬렁거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업 부채,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 이 콧불소는 점점 더 커지고요. 점점 더 가까이 올 것 같습니다. 예. 큰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분명합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냉철하게 제대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더 신나는 주제로 재미나게 놀겠습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